요즘 큰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산 SUV 차량들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이 팰리세이드 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봄처럼 식을 줄 모르는 인기의 팰리세이드가 햇스론 2년 만에 더 고급스러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팰리세이드는 상당히 안정적인 비율에 몇 가지 포인트를 얹어서 박력 있는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인트를 주는 방식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율만 놓고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은 총 5가지 변경사항으로 외관을 다듬었습니다. 우선 라디에이터 그릴에 일종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전면부 입체감을 살렸고,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는 기존보다 길게 늘어뜨려서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있는 DRL로 인해서 차폭감이 살아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간단하게 해소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는 기존의 플라스틱 클래딩 대신에 바디 컬러 클래딩을 적용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이 휠과 바디 사이의 공백이 줄어들어 보이는 동시에 휠이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알로이 휠도 단조로운 외관에 딱 필요한 만큼만 포인트가 되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후면부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리어램프 그래픽에 약간의 변경사항을 적용했지만 뒤에서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차가 조금 더 상위 트림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들은 새롭게 도입된 캘리그래피 전용 외장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 인테리어에도 몇 가지 반가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아날로그 클러스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이 됐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됐습니다. 그 밖에 도어 스피커 커버가 조금 더 고급스러졌고, 캘리그래피 전용 옵션으로 카키 및 베이지 내장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부드럽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됐네요.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나 앰비언트 라이트와 같은 부분들은 트림에 맞는 적절한 변화인 건 맞지만 요즘 현대차에서 적용이 안 된 모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런 변화들만으로 특별함을 만들어내기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운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주행 모드 관련 버튼들은 사용하기 가장 편한 위치에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열선 및 통풍 그리고 공조장치 버튼들이 하나로 묶여있지 않고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서 직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편이 헷갈리지 않고 훨씬 더 사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 버튼식 기어 셀렉터는 긴급 상황에서도 이 아래쪽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주변 상황을 주시한 상태에서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른 버튼들과 조금 더 확실하게 물리적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용성도 보겠습니다. 차량의 덩치와 달리 이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은 상당히 깊고 넓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면 2개의 컵홀더와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나오고, 이 컵홀더는 생긴 것과 달리 이런 긴 물병도 고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커피잔도 고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이렇게 컵홀더를 접어서 이 수납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한 개의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을 적용하면서 이 아래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의 재원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엔진 라인업은 V6기통 3.8 가솔린 모델과 직렬 4기통 2.2 디젤 모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 8단 미션이 물리고 전륜 구동 및 AWD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295마력의 36.2토크의 성능을 발휘하고, 디젤 모델은 202마력의 45토크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연비는 시승차인 2.2 디젤 AWD 7인승 모델의 20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미터당 11.5km입니다. 6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좌석은 보시는 것과 같이 2개의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착자감은 운전석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500만원가량의 VIP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앞쪽에 스크린이 달리고, 이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기미사의 다른 딥다이브 영상까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는 별도의 이어폰이 없이도 윙 타입 헤드레스트에 내장된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고, 가운데 암레스트에 이 양문형 콘솔 박스와 다기능 스위치 그리고 냉온장 컵홀더까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좌석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고, 2열 좌석 VIP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가 특별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신 3열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는 희생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도어 커튼을 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이 뒷좌석 승객에게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면 VIP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열로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3열 공간에 앉아보네요. 차체가 큰 만큼 3열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재원상 산타페와 전장이 약 210m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그 차이가 실감이 나네요. 등받이는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선열 좌석에는 컵홀더와 USB 포트, 에어벤트, 그리고 넓은 창문까지 있어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려할 정도로 거주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 USB 포트가 있어서 2열 좌석 VIP들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509리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리고 바닥에 턱이 없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뺄 때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2열 시트 등받이와 3열 시트 등받이는 여기는 버튼을 눌러서 쉽게 접을 수가 있고, 접혔을 때 바닥에 턱이 없고 평평하게 유지가 돼서 무거운 짐을 깊은 곳까지 밀어넣기에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렇게 시트가 접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골프백, 휴대용 유모차까지 모두 접대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양은 2열 시트 등받이를 굳이 접지 않아도 모두 수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시내 주행을 나가기 전에 제가 찾은 이 차량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서 보조석 시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열 좌석 USB 포트가 센터 터널이 아닌 전면 시트 등받이에 마련되어 있어서 선을 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감도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고속주행 시에도 후석 탑승자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운전석에 선글라스 홀더가 없습니다. 3열 시트 등받이는 전동으로 접고 펴는 것이 모두 가능하지만 2열 등받이는 접는 것만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2열 좌석에서 선루프 커버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창문이 넓어서 전후좌우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될 뿐만 아니라 높이 앉는 만큼 전방의 교통 상황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 뒤를 따라오는 운전자들은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겠네요. 차체가 길고 높은 만큼 기민한 거동을 보이진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소리가 따라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움직임이 과장된 만큼 과격하게 운전하면 후석 승객들이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급출발, 급정거, 급차선 변경과 같은 과격한 주행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8 가솔린 모델이 터보차저를 쓰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민첩한 움직임보다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주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부드러운 출력이 이 차량 컨셉과 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가솔린 모델의 초반 가속력은 이 차량의 배기량을 따졌을 때 디젤 모델보다는 좀 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솔린 모델의 경우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오토사이클이 아닌 애킨슨 사이클 방식의 엔진을 얹어서 같은 배기량인 3.8 GDI 엔진을 탑재했었던 이전 세대 G80에 비해서 약 20마력 그리고 4.3토크만큼의 출력 분수를 받지만 연비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4륜구동 2.2 디젤 모델 같은 경우 초반 가속력은 상당히 무난하고 출발 시 뒷바퀴 쪽에 더 많은 구동력을 보내서 발진 가속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엔진과 마찬가지로 변속기의 반응성도 상당히 평이한 편입니다. 저속 구간에서 토크를 분배하는 방식도 딱히 흠잡을 게 없어 보이네요. 코너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전륜 구동 기반 H트랙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코너 주행 시 전형적인 언더스티어 성향을 갖고 있지만 차폭이 넓고 휠베이스가 긴 만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너식 거동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는 마찬가지로 뒷바퀴 쪽에 더 많은 구동력을 보내서 코너식 트랙션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석의 승차감은 상당히 무난한 편입니다. 이 A필러와 사이드미러 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을 제외하고는 소음과 진동도 적고 요철 구간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출렁거림도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2열 좌석의 승차감은 어떨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좌석은 편안한 독립 시트에 공간도 넓어서 흡사 리무진을 타고 의전받는 기분까지 드네요. 양쪽 팔걸이의 높이가 정확히 일치해서 좋고 운전석에 비해서 소음은 확실히 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질감은 GV80에 비해서 아주 미묘하게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시트로부터 뒷바퀴 축까지의 거리가 다른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철 구간을 주행할 때 상하 움직임이 적어서 저는 지금 매우 편하고 불만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안락하고 편한데 여기에 VIP 패키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시트에 몸을 맡기고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 앞쪽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유튜브나 시청하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적당히 운전해주니까 휘청거림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하고 차체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크고 무겁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너식 거동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있으면 쉽게 멀미가 나는 체질인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의 부재입니다. 공간이 넓어서 개방감이 좋고 이 듀얼 썬루프 방식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아무래도 천장 쪽에 강성 확보와 안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이전에도 국내에는 대형 SUV들이 늘 있어 왔지만
이만큼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팰리세이드는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VIP 패키지까지 적용된 이 캘리그래피 트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의 성격을 감안했을 땐 2.2 디젤보다는 3.8 가솔린 모델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